자, 이제 시장 킥, 이슈 킥 들어가죠.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이제 주제를 던져줬는데 AI, AI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나누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오늘 AI 미국 쪽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이슈가 크게 된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뭐랄까 좀 동떨어진 느낌? 왜냐하면 우리는 관련 반도체나 이런 쪽이 단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외국인 매도예요. 외국인이 사주면은 요즘은 장은 올라가고 전체적인 장은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은 빠지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는데 오늘은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좀 몰려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 쪽이고 미국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선 쪽으로 밀리고 그 외에 기존에 올라갔던 로봇 관련이나 반도체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그런 양상이 계속 지속되는 양상인데 아무래도 장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매 국내 투자자들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슈 섹터나 이런 쪽 집중이 되고 그 외의 거는 차익 매물을 바로 내놓는 그런 양상.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바뀌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장의 연속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 그거보다는 이제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그런 양상이다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는 나왔는데 한쪽으로 밀리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매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좀 분해해봐야 되는데 전체를 다 분석하는데 오늘 이슈는 사실 개장 전에는 삼성전자 블락딜이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하는 과정에서 계열 금융사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금산법 분리 때문에 지분율을 줄이기 위해서 블락딜로 매도를 했을 텐데 블락딜 하면은 보통 인수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될 거고 받아서 이제 바로 시장에 털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악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조용한 편이죠. 오늘 환율 FX도 조용하고 채권 시장도 조용하고 다 조용하네요. 정월돼 버림이라 부럼을 깔아 갔나 눈도 오는데 저녁에는 좀 달이 보일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수급적인 면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네.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 기조에 좀 머물러서 있었던 부분들이 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 그리고 이제 HPM 쪽에 대한 부분들의 SK하이닉스 쪽에서 좀 많이 밀렸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 쪽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몰렸던 부분들이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많이 밀려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그 당시만 했어도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타 법인 쪽에서는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받쳐줬다라는 것은 오히려 삼성전자 측에서 뭔가 준비한 또 카드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최근에 좀 외국인이 좀 3일간에 일단 순매수를 좀 넣어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지금 5일 넘게 좀 매수 자금을 좀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이 매수 자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좀 기대감도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60일선을 원래는 이탈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탈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네. 이탈이 나오면서 일단 매수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싸다. 네, 그렇죠. 이제 이 정도면 좀 싸다라는 자금,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 측에서 TSMC 쪽에 지금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낙점을 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에도 이제 공약을 살펴봐도 결국에 미국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만 살리기, 자국민 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강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 단계 수순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AI 같은 경우도 지금 TSMC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AI 칩에 대한 부분들의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낙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보다는
생각보다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도 맞거든요. 네. 밀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TSM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체 생산칩에 대한 부분들을 낙점을 했지만 일단 스타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일단 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같이 또 의논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파운드리 면에서 일단은 TSMC 쪽에 대한 일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일부 자체 TSMC 쪽에 대한 물량을 또 가져올 가능성도 일단은 지금 수급에 기대감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TSMC 쪽으로 좀 낙점을 잡았다고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혹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일부 지금은 일단 우려감에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진행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TSMC 쪽에 대한 물량을 또 일부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 측에 지금 메이저들의 좀 자금력이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스타게이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픈 AI 샘 울트만이 들어왔을 네네. 때 뭐 삼성전자 뭐 다 그룹사들 총수들을 만났죠. 스타게이트에 이제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아직 가타부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뭐 추론컨대 참여를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돌파구는 결국에는 HBM일 텐데 오늘 아침 뉴스는 뭐 HBM4에 4를 건다. 3도 아직 안 되는데 4를 건너뛴다? 뭐 건너뛸 수 있죠. 그럼 장비를 사면 되는데 장비도 아직 구매 오더가 안 나온 것 같고 한미반도체 장비 사면 될 텐데 왜 안 살까? 네. 한미반도체 장비는 뭐 한화에서 만들었다고 또 뭐 TC본도 얘기들 하지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근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진실은 언젠가는 또 밝혀지겠지만 자,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의 그 물리적인 이 하드웨어보다는 오늘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도 약간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니까 읽네. AI 소프트웨어. 네. 그게 아마도 그 오픈 AI에서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메타에서 네. 퓨리오사 AI. 예, 퓨리오사 그쪽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설계 쪽으로 아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큐리오사 AI 같은 경우에 그 레니게이드라는 그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메타 쪽에서 아무래도 그 주로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거의 시장에서 한 80% 정도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독점, 가격 아무래도 독점인데 가격을 뭐 이제 생산자가 정할 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아마 메타하고 브로드컴하고 아마 연합해가지고 자체 칩을 좀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계가 지금 그 큐리오사 AI로 지금 일부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협력했다. 그래서 그쪽에 자금이 한 1,670억 정도 자금 조달이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아주 오늘 뭐 상한가 대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관련은 상당히 있고 좀 내용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관련된 설계 회사들의 가격 동향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통 설계 회사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나 뭐 가온칩스, 칩센미디어 이런 쪽에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좀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늘 하루 좀 쉬어가고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그 큐리오사 AI와 관련됐던 그 뭐 투자 회사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창투사. 창투사 관련됐고 그다음에 초반에 같이 설계를 같이 했던 4x4나 뭐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들이 뭐 그냥 여지없이 상한가 대열에 들어가 갖고 아마 내일까지도 물량은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 이후에 나머지 설계 회사들의 관련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거 연결돼 가지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그 TSMC 쪽으로 다 넘어가 갖고 지금 그 반도체 그 위탁 파운더리가 넘어가 가지고 약간 좀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에는 아무 혜택이 없을까 이것도 한번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봐서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다지는데 올라가는 모멘텀을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HBM3에서 뭐 3, 12단, 16단을 제외하고 지금 4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발전 기술이 아니라 그 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뿐이기 때문에 네. 4가 3보다 월등하다 이런 것보다는 3 아무튼 16단에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에 문제가 생겼고 계속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게 과감히 접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거 좀 문제되는 걸 좀 덮으려는 건지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거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약하다는 거 봐서는 바닥은 쳤는데 오르는 데는 좀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반도체는 어찌됐건 이 설계 자산, 뭐 IP라고 하는 뭐 하나의 비싼 것들은 뭐 억 단위를 호가하는 걸로 과거에 제가 기억이 되는데 뭐 저가도 있어요. 싼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거야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검증된 IP를 일단은 구현을 해보고 뭐 사후 테스트 해보니까 문제 없으면 양산 들어가서 쫙쫙 나가고 소비자들도 쓰고. 근데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고사양으로 갈수록 조금 자꾸 부딪히니까 충돌 그래 설계를 다시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요구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하여튼 얘기 길어지고 늘어지는 건 빼고 결론을 먼저 가볼까요? 우리 인성희 고문과 최진우 그 본부장의 이 탑픽이 약간 양분돼요. 연배에 따라서 약간 올드하고 영한 것 같은데 영한 거부터 한번. 네.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 쪽 관련주들이 일단은 당분간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고 크죠. 있고 AI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트 소프트, 네. 앨런.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특화도 가지고 있지만 보안 쪽에서도 일단은 개발력이나 뭐 기술력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과거에 검증을 했었던 네, 뭐 그렇죠. 알소프트인가요? 네, 알집? 맞아요. 알소프트 알집.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알집이라든지 알소프트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기술력을 또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강세 흐름들이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를 좀 계속해서 주가의 자극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또 AI 휴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도 글로벌을 런칭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라든지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AI가 이렇게 계속해서 판을 흔들고 뜨겁게 달궈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보안 쪽까지도 일단은 같이 또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과 또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 좀 두 마리의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가 충분히 그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기업이에요. 이스트 소프트. 뭐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데 앨런이라고 하는 그 챗GPT 기반의 검색 인 것 같은데 써보니까 효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뭐 중국판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네. 예, 앨런 한번 가능하면 써보시면은 뭐 이 회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트 소프트 네네. 영한 그래 올드한 뭐 올드하면은 다 아는 거겠죠. 네 뭔가요? 삼성전자는 아닐 거 같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예. 왜냐면 지금 종목을 새로 탐색하고 뭐 안 오른 거 찾고 실적 찾고 이러는 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쏠림 현상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할 때는 어느 쪽으로 확 밀렸다가 거기 또 이제 웬만큼 주가 올라가서 좀 차익매물 나오고 다른 재료 나오면 딴 쪽으로 확 밀렸다가 지금 그런 양상이 벌써 수개월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접고 딴 쪽으로 간다 뭐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제 좀 이거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쪽에 휩쓸림 현상으로 그냥 가는 게 더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가장 강한 회사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는 회사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설계 이런 쪽으로 또 칩리스 쪽으로 좀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오늘 조정 받았을 때 좀 지켜보다가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은 그런 쪽에 재료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오늘 해서 오늘 좀 많이 빠지면은 조금 담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뭐 오늘 빠지고 만약에 음봉이 난다면 내일도 좀 약세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약세를 어느 정도 보이는 시점에서 들어갔다 단기 매매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매매 패턴들이 가장 어울린다라는 생각이고 그거 많이 올랐으니까 덜 오른 다른 그 침리선 팹리스 업체로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는 종목에서 쉬었다 가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가장 중심적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현재로서 매매 패턴이 더 어울린다라는 쪽에서 제주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제주가 올드하다는 표현은 이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주 반도체도 탐방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물론 설계를 하고 하는데 하이 데피니션 쪽, 그러니까 고집적 쪽은 아니고 약간 로우 사양들이라고 뭐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꼭 AI에만 쓰이는 건 아니니까 뭐 DDR 그러니까 그 HBM이나 이런 것들이 뭐 로우한 저사양의 뭐 전자 제품 많이 범용도 쓰이고 했어서 제주 반도체는 좀 그런 쪽으로 특화를 자기가 시켰던 것 같고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또 재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잘 팔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좀 그동안 변화가 뭐 많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약간 올드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 구간이 명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저는 오늘 이스트소프트 쪽으로 조금 더 편향되면 안 되는데 길을 좀 열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와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내봤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은 중심이 또 조선 쪽인 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는 제가 정확히 다 기사를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이제 존슨법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존슨법을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뭐 우리한테 맡기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 좀 나왔던가요? 일단 이제 동맹국의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을 일단은 좀 발의를 한 부분들인데 이제 이 조건이 일단 이제 한국과 그리고 일본 쪽에 가장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조건으로 그렇겠죠. 좀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여기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조건들만 딱 놓고 보면은 외국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일단 낮아야 됩니다. 일단 낮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 두 번째 조건 부분들이 중국을 밀어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중국이라든지 혹은 모기업이 중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 본사를 두고 조선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두 번째 조건인데 사실 이제 결국엔 동맹국들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다라는 법안 발의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미 해군 함정에 대한 부분들을 건조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현재 유일하게 이제 한국이라든지 혹은 일본 쪽 이 딱 두 국가만 현재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선 쪽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MRO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또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왔던 부분들이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황금 사이클이 계속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도 일단은 뭐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 시기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또 도쿠스 여전히 좀 꾸준하게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딱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계속 더해지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무거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한 거래량 그리고 강한 수급이 좀 동반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 랠리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일단 지금은 이제 신규분들이 접근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겠죠. 부담스러운 가격도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인 저점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까지는 그래도 트럼프 이게 행정부에서 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번 법안 발의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조선 쪽에 상승 모멘텀이 또 작용이 되고 있다.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바닷물은 마르지 않는다. 네. 남극 빙하가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개의치 않고 하다 보니 미국 내에 조선소를 건립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지어 하자니 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너무 중차대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고 그래서 선박 건조까지는 아직은 모르죠. 해군 건조죠. 해군 이런 군함인데 그거를 동맹국에 맡길 거냐 말 거냐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MRO 유지나 뭐 수리, 보수, 그다음에 유지, 운영 이런 쪽은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오늘 조금 더 이슈가 돼서 이제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뭐가 좀 쏠리는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뭐 11%인가요, 그러네요? 예,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이게 내용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나토 회원국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되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이쪽 국가여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싸야 되고 비용이 자기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보다 싸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 다국적 기업 그건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딱 나오는 게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초점이 지금 뭐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존에 우리가 갑자기 나온 재료도 아니고 트럼프가 취임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런 조선가 그 MRO 쪽은 한국에서 좀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취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게 실적과 관련돼서 여러 회사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꾸준히 이미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급등이 내일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빠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나 이런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재료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재료에 더 올라가는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만 재료에도 그냥 반등을 하는 뭐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오늘에서 올라가는 쪽에 따라간다. 내일도 승산이 있다. 저는 장담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하지만 업종이나 섹터 자체는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평균적으로 그 재작년 실적에 대해서 거의 한 5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올해도 그거보다도 또 올해 작년 실적보다도 또 2배 이상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꾸준히는 가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오늘 집중됐다. 내일까지 연결될 수 있겠냐? 그거는 좀 의미다라는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계속적으로 뭐 오래 보고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굳이 오늘보다는 좀 빠질 때 들어가고 좀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 뭐 단편적으로 매매 동향 뭐 다들 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오늘 HD 현대중공업 타픽을 듣고 끝내야 된답니다. 시간 관계상. 네네. 불러주려고 그랬더니. 자, 타픽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자재 쪽입니다. 엔진 쪽에 하나엔진. 네, 하나엔진은 하나엔진. 네,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조선 쪽이 좀 가장 또 크게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분들이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좀 큰 조선 쪽으로 좀 많은 수급들이 좀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럴 때 일단 기자재 쪽 같은 경우로 좀 쳐다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 친환경 엔진을 좀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친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주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배출량을 또 감소를 시켜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디젤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엔진으로 또 교체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엔진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와 줄 것이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계속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엔진 같은 경우 지금 주가도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외형 성장이라든지 모멘텀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1선을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신규분들도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성인 고문은 토픽 어떻게? 예, 저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강한 걸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만 비교한다도 작년에 실적 영업이익 7천억 전년 대비해서 거의 4배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뭐 1조가 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는 의문 가질 필요가 없고 계속적으로 제일 강한 쪽으로 붙는 게 현재 매매 패턴이다라고 생각이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꾸준히 올라가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좀 가볍다 생각하면 HJ중공업 이런 쪽에서 매매 패턴을 정해가지고 내 성향이 어느 게 맞는지 빠르게 움직일 건지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꾸준히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매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킥, 시장킥 이슈킥 들어봤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